태양이 이글거리는 무더운 여름. 일찍 찾아온 더위에 바다와 계곡에서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도 빠르게 늘어났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난 후 피서지 곳곳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데 먹다 남긴 음식과 포장 용기, 각종 페트병까지 온통 쓰레기 천지다. 발생은 많이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만큼 발생을 하는데 매일매일 그만큼 재활용해서 갈 데가 없어요. 사용할 데가 없다.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쓰레기는 제대로 분리배출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쓰레기를 넣고 있어요. 더위와 함께 찾아온 쓰레기 대란. 길어진 여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던 지난 6월.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폭염이 찾아왔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이 점점 빠르게 시작되고 길어지고 있다. 1년 4계절 중 여름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0%. 지속되는 폭염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고자 야외로 나오기 시작했다. 시원하게 흐르는 물에 발을 첨벙첨벙. 아이들은 물에 발을 담근 채 더위를 식히며 여름을 나고 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온 한강시민공원은 본격적인 피서지로 변모한다. 특히 도심 속 오아시스로 불리는 물놀이장이 문을 열자 주말 하루에만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이곳을 방문한다. 해수욕장 못지않은 분위기로 도심 속에서 제대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한강시민공원.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나무 그늘에 텐트를 치고 돗자리를 깔아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미리 챙겨온 음식을 나눈다. 굳이 멀리 가지 않고도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나름의 피서를 즐기는 방법이다. 사람도 많고 되게 정다운 것 같고 이제 재밌는 것 같은데 주변에 조금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피서를 즐기며 빠질 수 없는 게 먹거리인 만큼 한강공원에서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공원에선 피자, 치킨, 중화요리 등 배달 음식을 모두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발생되는 쓰레기다. 잔디밭을 둘러보면 곳곳에 배달 음식 전단지가 뒹굴어 다니고 쓰레기통에는 포장용기부터 비닐까지 다양한 쓰레기가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다. 도심 속 휴식처지만 부족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도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고 한강시민공원엔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러 한강을 찾은 사람들로 공원은 여전히 북적였다. 많은 이들이 잔디밭에 앉아 멋진 한강다리 야경을 감상하며 치킨과 맥주 등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이튿날 이른 새벽에 다시 한강시민공원을 찾았다. 여의도 원효대교 및 쓰레기 집화장에는 한강공원 소속 환경비워원들이 이른 새벽부터 나와 있었다.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지만 환경비워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환경비워원들 뒤로 수북하게 쌓인 쓰레기가 보인다. 오늘 지금 보니까 벌써 이미 쓰레기가 저렇게 많은데 예. 언제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 5시부터 지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 5시부터 했는데도 저렇게 많은 양이 나오나요? 예. 어저께 저녁에 나온 거를 오늘 아침에 수거를 하는 거니까요.
한 차례 공원 청소를 마쳤지만 이내 구역을 다시 나누고 환경비화원들이 바쁘게 차량을 타고 이동한다. 출발합니다. 그런데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다 보니 여의도 한강공원이 말끔해져 있었다. 잔디밭엔 전단지 한 장 안 보이는데 알고 보니 환경비화원들이 이미 전담 구역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 한강공원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아직 치우지 못한 전날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멀리 보이는 잔디밭은 흡사 쓰레기 폭탄을 맞은 모습처럼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마치 잔디밭에 앉아있던 사람만 그대로 빠져나간 듯 은박 돗자리와 페트병들 그리고 비닐들이 널려 있다. 버려진 쓰레기엔 음식물도 남아있는데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아침 식사를 하려는 비둘기들이 몰려 있다. 모양도 종류도 가지각색으로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 작은 쓰레기들은 환경비화원들이 허리를 굽혀 하나하나 손으로 집어내고 그나마 큰 쓰레기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모아서 수레에 싣는다. 지금이 6월이니까 이때쯤이 제일 많이 나오나요? 아니요, 3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연휴가 있는 날은 많이 나와요. 매일. 우리 연류금이 하는데 여의도 전체를 다 우리가 관장하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건 쓰레기가 여의도 원효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 이렇게 하얘 보시다시피 그 오늘은 근데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게? 평소에 5분의 1도 안 되죠 이게 지금. 그래요? 네. 주말은 평일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고 한다. 특히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 중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다. 먹다 남은 컵라면부터 과자, 치킨, 술병, 맥주캔까지 각종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역한 냄새가 곳곳에서 풍겼다. 놀라 나와서 음식을 드시고 뭐를 시켜서 드시는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다 먹은 다음에 저희가 지정된 쓰레기통에다가 다 모아서 갖다만 좀 버려주셨으면 저희들이 제일 바람이에요. 실제 한강공원 쓰레기통 바로 옆에는 음식물 전용 쓰레기통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용기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넣은 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부지기수다. 먹고 남들한테 버려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또 안 버려주시는 분들은 그냥 다 쓰레기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잔디밭 외에도 시민들의 이동 동선에 따라 쓰레기는 공원 도처에 널려 있었다. 특히 이동이 많은 주차장에는 전단지부터 담배꽁초가 수두룩했고 화장실 역시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바닥까지 쓰레기가 넘쳐 있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강시민공원. 한강시민공원에서 주말에 수거하는 쓰레기 양은 하루 15톤에 달한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만큼 쓰레기 역시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쓰레기로 가득 찼던 한강공원은 환경비화원들의 손길로 다시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다. 어느새 잔디밭에는 봉지 하나 보이지 않았다. 공원 청소가 끝나고 쓰레기를 수거한 차들이 하나둘 작업장으로 들어왔다. 차마다 넘칠 정도로 쓰레기를 가득 싣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수거된 쓰레기가 작업장으로 들어오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이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수거한 쓰레기엔 재활용품, 음식물, 소각용 등 각종 쓰레기가 혼합돼 있다. 이에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를 하나하나 손수 골라가며 분류 작업까지 직접 해야 한다. 관장님 지금 하시는 작업이 어떤 작업인가요? 지금 이제 아침 오전에 전부 다 지금 갖고 공원에 있는 것들 다 수거하다가 지금 다 갖다 놓고 지금 전부 다 분리수거하는 중이에요. 하나는 캔, 하나는 병, 하나는 페트, 이렇게 파지,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양이 엄청난데 이거를 오늘 다 할 수 있어요? 예, 다 끝내야죠. 이렇게 분류 작업까지 끝나면 쓰레기를 모두 암롤 박스에 싣는다. 암롤 박스란 폐기물을 적재하는 수거통을 말하는데 한 통에 5톤까지 실리는 암롤 박스는 하루도 빠짐없이 쓰레기로 가득 찬다. 그런데 쓰레기를 싣고 암롤 박스가 떠났는데 집화장 안쪽을 살펴보니 여전히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다. 오늘 하루 동안 수거한 쓰레기 양이 무색하게 쓰레기는 마치 작은 동산처럼 어마어마한 양으로 쌓여 있는데 어째서 쓰레기가 남아 있는 것일까? 원래 일일 두 통씩 이 압률 박스 가지고 일일 2통씩 하던 게 5월 중순 넘어서부터 일일 1통씩밖에 출고를 못해요. 매일 암롤 박스 2통, 10톤씩 수거하던 쓰레기를 몇 주 동안 하루 1통, 5톤만 수거해가고 있다는 것. 평일에도 하루 5톤 이상, 특히 주말에는 하루 15톤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는 집화장 안쪽에 하염없이 쌓이고 있다. 얼마 전부턴 날씨가 더워지면서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의 사투로 공원은 깨끗해졌다. 하지만 이내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아지는 오후가 되면 다시 공원은 쓰레기가 넘쳐나기 시작한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청소라는 일상이 매일 반복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고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을까? 주말 저녁,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밤도깨비 야시장을 찾았다. 낭만과 흥겨움이 느껴지는 야시장. 2016년부터 상설화된 이곳은 주말마다 45개의 푸드트럭을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밤거리를 걷고 음식을 구매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는 시민들. 야시장의 꽃이 먹거리인 만큼 시민들 대부분의 손에는 음식들이 들려있다. 그런데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구매하면 야시장의 특성상 모두 일회용 용기에 음식을 담아준다. 일회용 용기는 바로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쓰레기 양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쓰레기 양은 100리터짜리 봉투로 일반 쓰레기 80장 정도 하루에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곳에는 쓰레기통이 몇 군데 있나요? 총 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4군데에서 80봉지가 나오는 건가요? 네, 4군데 합쳐서 80봉지 정도 합니다. 하루 약 8,000리터의 쓰레기가 나오는 여의도 야시장.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보니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야시장 운영진이 나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한다. 또한 쓰레기통이 설치된 곳엔 운영 스텝을 배치했다. 스텝들은 시민들에게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류해 서로 다른 봉투에 담도록 돕는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분류를
일반 쓰레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를 해서 모인 재활용 쓰레기들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또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귀찮아서 버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저희가 일단 벤치라든지 많이 버리시는 곳들에는 버리지 말아달라고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많지 않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캠페인 띠를 착용하고 스태프들이 돌면서 따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에선 1시간에 한 번씩 스태프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며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스태프들은 야시장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부터 음식물을 들고 이동하는 동선까지 고려한다. 야시장은 물론 한강공원 주변까지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지역의 밤도깨비 야시장을 찾았다. 이곳 문화 비축기지 야시장은 다른 야시장과 달리 환경과 재생을 주제로 한 야시장으로 친환경 설거지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푸드트럭에선 일회용 용기가 아닌 다회용 플라스틱 그릇에 음식을 담아준다. 꼬치류나 음료수를 담는 컵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다. 일회용품 사용이 적은 만큼 쓰레기 배출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일반 쓰레기는 물론 재활용 쓰레기도 거의 없는 셈이다. 작게는 3,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 정도 하루에 찾아주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100리터 쓰레기 양으로 5봉지가 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적은 양이 배출이 되는 거죠. 다른 야시장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쓰레기 양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거지 캠페인을 통해 하루 약 500개의 그릇이 순환하면서 야시장 쓰레기를 줄이는 1등 공신 노릇을 하고 있다. 사용했던 그릇을 직접 설거지해 운영진에게 전달하면 2차 기기 세척 후 그릇을 다시 푸드트럭에 보낸다. 살짝 귀찮은 것도 없잖아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환경을 생각하고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다들 설거지하고 봐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 취지군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비축기지 야시장은 재생이 주제였던 만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 설거지 캠페인을 추진하기도 했다.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단은 이곳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다른 야시장에서도 일회용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안책을 찾아가고 있다. 도심 속에서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아 젊음의 거리로 불리며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홍대.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이곳 홍대는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 악취와 쓰레기 무단 투기가 성행했던 곳이다. 이에 마포구는 문제의 원인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이라 판단했다. 그리고 2016년 8월 홍대 인근 지역을 음식물 쓰레기 문전 수거제 시범구역으로 지정했다. 홍대 지역 길거리에 나와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모두 없애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 문전 수거제는 집이나 가게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환경비화원이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수거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 그전에는 그 지역마다 통이 있었는데 통이 놓아 있으면은 무단 투기가 너무 많고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통이 없어져가지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집마다 통을 놓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데는 힘들죠. 네. 기존 방식인 거점 수거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도로상에 있는 공용 수거통에 버리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수거통 주변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성행하고 여름철에는 악취가 심해져 민원을 발생시켰다. 많이 음식점들이 대단히 집성돼 있는 그런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죠. 그러다가 우리 홍대만의 그런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음식점은 개량을 해가지고 치워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잡았고, 단독주택 지역은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꾸는 걸 계획했습니다. 홍대 인근 업소들은 가게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 후 무게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산 시스템을 바꾸었다. 수거 차량에서 바로 음식물 쓰레기 무게를 달아 정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전에는 이제 집중 어떤 거점 형식으로 해가지고 통을 몇 개 갖다 놓고 그 안에 이제 막 집어넣다 보면 여름에 뭐 악취라든가 부대기 나오든가 국물 이렇게 흘려가지고 너무 이제 냄새가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전수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우선 거리 자체가 이렇게 깨끗해졌고, 저희 역시도 내놓은 데 좀 편하고 그런 게 좀 좋습니다. 문전수거제 시행 이후 마포구의 음식물 쓰레기는 얼마나 줄었을까? 마포구청에서 내놓은 통계를 살펴보면 문전수거제 시행 이후 일일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2015년 118톤에서 2017년 85톤까지 줄어들었다. 2017년 11월 마포구 16개 동 전체에 문전수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발생한 결과다. 홍대는 이제 과거 더러운 거리란 오명을 벗고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도로변에 지저분한 쓰레기 더미가 사라짐에 따라 무단 투기도 현저히 감소했다. 깨끗한 거리 환경이 조성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야시장의 철저한 쓰레기 분류부터 설거지 캠페인으로 일회용 용기 사용을 줄이고 찾아가는 문전수거제로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였다. 이렇게 각 단체와 지자체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지만 매년 쓰레기 배출량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생활 폐기물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량이 전년 대비 꾸준히 증가했다. 4년간 연평균 3.3% 증가율을 보이며 2016년에는 약 5만 4천 톤까지 생활 폐기물이 늘어났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면 시민들은 시원한 바닷가나 계곡에서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랜다. 그런데 이때 역시도 시민들이 버린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포장류로 휴양지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한다. 여름철 도심에서도 플라스틱 사용량은 눈에 띄게 증가한다. 얼음이 담긴 아이스커피나 주스 등 음료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이 급증하고 물을 포함해 페트병에 담긴 음료 판매량도 다른 계절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일단은 그 일회용품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가다 보면 뭐 테이크아웃한 이제 음식 뭐 이렇게 컵이라든가 또 아이스크림 먹던 뭐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 시원한 걸 위주로 많이 먹다 보니까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한다. 실제로 여름철에 플라스틱 쓰레기는 얼마나 늘었을까? 포천의 한 재활용 선별업체를 찾았다. 이곳 선별업체에는 서울과 경기도권의 민간업체, 지자체의 재활용 폐기물이 하루 50에서 60톤 정도 들어온다.
플라스틱부터 비닐, 파지, 고철까지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이곳에 들어오는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직원들이 가장 많이 분류하는 것, 플라스틱 페트병이다. 지금 플라스틱 양이 상당한데 우리나라가 여름철 쓰레기 중에 뭐 플라스틱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네, 많이 나오죠. 약 한 20에서 30%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재활용 선별장에도 그 양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제대로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거된 재활용품 중 쓸만한 자원을 골라내는 곳인데도 폐기물을 살펴보면 선별장이라기보다는 매립장에 가까운 느낌이다. 이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뜯어보면은 검정색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쓰레기를 넣고 있어요. 캔, 우유팩, 이런 거를 전혀 분리수거가 안 돼갖고 저희가 1차 저희가 분리수거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별장 한켠에 쌓여있는 폐기물들.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와 안 되는 쓰레기가 뒤섞여 있다. 수거할 때부터 재활용 폐기물만 수거하면 좋지만 일일이 봉투를 열고 확인하기 어렵다. 폐비닐 같은 경우도 비닐과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섞여 들어 있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나씩 분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몇 배로 든다. 아파트에서 가져온 게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깨끗해지지 않아가지고 사람 손으로 직접 저렇게 분류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비닐 같이 들어왔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름에 그 아이스팩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일반 아직까지 또 그 플라스틱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작업자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폐비닐을 걸러내는데 폐비닐이란 말이 무색하게 각종 이물질이 뒤섞여 있다. 보시면 아직까지 이런 것도 나오고 천, 고무장갑, 가방들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건데 쇼핑백 같은 것들. 최근 수도권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가 벌어졌죠. 쓰레기 수거 업체에서 플라스틱과 비닐류의 수거를 거부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진 건데요. 네, 일단 환경부가 재활용 업체들을 설득해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 4월엔 수거 선별업체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었다. 폐비닐, 폐플라스틱 재활용 단가는 나날이 떨어지는데 선별 과정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결국 재활용 수익성이 떨어져 소각장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거 선별업체는 분리배출만 올바르게 실시됐다면 수거 거부 사태까진 오지 않았을 것이라 입을 모은다. 얼마 전에 그 폐비닐, 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한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 선별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일어난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비닐 속에 이물질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에 그 이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뭐 된장, 고추장, 뭐 그 음식물 쓰레기들 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안 받게 된 거예요. 위에서부터 SRF나 그런 데서부터 안 받기 시작했고 거기 그쪽에서도 계속 지적 사항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업체한테 어쩔 수 없이 가져오지 마라, 반입하지 마라 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분리 배출의 문제를 떠나 우리나라 페트병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었다. 선별장 한쪽을 가득 메운 페트병들. 모아놓은 페트병을 멀리서 바라보면 알록달록 화려한 색상이 눈에 띈다. 음료병부터 각종 용기에는 색이 입혀져 있거나 페트 표면에 제품명이나 그림이 인쇄돼 있다. 그런데 이 알록달록한 색상이 바로 문제점이다. 지금 이게 페트병이라고 지금 나온 건데요. 페트병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페트병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분류를 해요. 그럼 분류를 하면은 그쪽에서는 지금 이 페트병이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활용 업체에서는. 제가 그 부셔가지고 지금 싸놓고 있는 상태예요. 페트병을 선별하다 보면 유색 페트병이 대부분인데 페트병 재활용 업체에서는 받기를 꺼려하니 결국 선별장에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생수, 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은 사용 자체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 모든 생수, 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이 무색으로 전환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체 유색 페트병은 왜 골칫덩이가 됐을까? 페트병은 그러니까 파쇄해서 세척해서 녹여서 섬유로 재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투명한 페트병의 경우에는 하얀색 실을 뽑을 수가 있죠. 그러면 하얀색 실을 뽑으면은 필요한 색깔은 염색을 하면 되는 거니까 투명한 페트병을 만든 재생 원료는 수요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페트병으로 만든 재생 원료는 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유색병의 경우에는 색깔이 섞이게 되면 이제 검은색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녹색병이다 그러면 이제 녹색 실만 뽑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수요처가 한정이 되죠.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은 약 30%만 원료로 재처리된다. 나머지 70%는 모두 고형 폐기물 연료가 된다. 고형 폐기물 연료는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제품이다. 열병합 발전소 등에서 고형 폐기물 연료를 사용한다. 그런데 최근 열병합 발전소의 환경오염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고형 폐기물 연료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 원료로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근본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현재 34%인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선 제품의 설계, 포장재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에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힘든 그 구조로 포장재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열심히 분리 배출하더라도 실제로는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생산 단계에서 생산자들이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와 재질로 제품을 만들도록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겠다. 정부는 비닐 사용에도 제한을 걸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 유상으로 비닐봉지를 구매하거나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사야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 내 무상 제공하는 비닐봉지, 일명 속비닐은 제한이 없다. 대다수 시민들이 속비닐을 2~3개씩 사용하며 장을 본다. 이미 스티로폼과 랩으로 포장돼 있음에도 다시 한번 속비닐에 담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의 비닐봉지 사용량 어느 정도일까? 2015년 기준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420개로 집계됐다. 유럽연합 주요국의 1인당 비닐봉지 사용량을 보면 그리스는 250개, 스페인은 120개, 독일은 70개, 아일랜드는 20개, 핀란드는 4개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6배,
핀란드의 105배나 되는 큰 격차를 보였다. 마트의 경우에는 이제 속비닐의 경우 야채나 과일, 생선, 육류를 담는 이런 그 속비닐의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속비닐의 경우에도 마트하고의 좀 자발적 협약들을 통해서 속비닐에 대한 그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속비닐의 위치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속비닐을 남용하는 것들을 좀 막아서 속비닐 사용량을 좀 줄여보겠다.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에 일회용 비닐 사용을 금지하고 속비닐 사용도 50% 줄인다고 밝혔다. 정말 마트나 슈퍼에서 비닐봉지 없이 장 보는 게 가능할까? 시장을 보는 시민들에겐 속비닐 사용은 이미 익숙해진 터다. 채소 하나를 담아도 속비닐에 먼저 자연스럽게 손이 간다. 과일, 채소, 정육, 해산물을 담는 용도로 속비닐이 무수히 쓰이고 있다. 속비닐에 넣어 구매 후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간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회용 비닐 사용 제한,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제 평소에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뭐 밖에 나와서 일을 보다가 시장을 보게 되면 장바구니가 없으니까 이 비닐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이 불편하죠.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고자 일부 마트에서는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요거는 비닐봉지 대신 저희가 대여를 해드리고요. 네. 반납을 해주시면 예. 저희가 일부 상품을 할인도 해드려요. 할인도 해줘요? 네. 거리에 내걸렸다 버려진 현수막이 재활용 장바구니로 재탄생했다. 이렇듯 대형마트와 슈퍼에서도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맞춰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이다. 환경오염 방지와 동시에 폐비닐 쓰레기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 본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도 환경을 보호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잘못된 재활용률은 원활한 수거를 방해하고 오히려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는 원인이 된다. 이전 재활용 수거 거부 사태가 일어난 배경 역시 분리배출의 미흡함이었다. 매일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면서도 올바른 방법을 모르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면 플라스틱류는 속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제거한다. 비닐류는 음식물 등 이물질은 모두 없애고 배출한다. 스티로폼의 경우 테이프, 상표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물질 제거가 힘들면 생활 쓰레기로 버린다. 거울, 깨진 유리, 도자기, 유리식기는 재활용이 아닌 종량제나 전용 마대에 배출한다. 결국 쓰레기는 어느 한 분야만 노력한다 해서 해결이 되거나 나아지지 않는다. 생산자는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재질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거 선별 과정에서 재활용률을 높인다. 또한 고품질의 재활용품으로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단계별로 지금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한 거거든요. 일단 생산 단계에서 점점 더 재활용하기 힘든 재질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산 단계에서 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좀 전환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분리배출의 경우에도 국민들이 분리배출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 선별, 재활용 단계에서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거, 선별, 재활용 단계에서 너무 영세해요.
재활용 산업이 경쟁력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구조로 산업이 좀 재편될 필요가 있고, 바야흐로 쓰레기 대란 시대가 도래했을까 새삼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 쓰레기 처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힘든 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대란이란 표현을 쓸 만큼 심각한 일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 수거 거부의 재활용까지 여러 원인이 분석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 변화일 것이다. 작은 것 하나부터 국민들이 직접 나서고 실천한다면, 그렇게 변화한다면 해결책 역시 함께 동반되지 않을까.